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보자. 사, 불가, 이, 불, 홍, 의, 임, 중, 이, 도, 원, 인, 이, 위, 기, 임, 부력, 중호, 사, 이, 후, 이, 불역, 원호, 논어 태백편에 기록되어 있는 표고요. 증자가 말하기를 증자왈 선비가 넓고 굳세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임무가 무겁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중도원이라고 하지요. 임무는 중요하고 갈 길은 멀다. 어짐으로써 그 임무를 삼으니 어찌 무겁지 아니한가. 죽어서야 마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멀지 아니한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마해 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공부를 강조하는 증자의 말이 논어 태백편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려고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임리 벨의 카탈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항상 그렇듯이 일단 먼저 선생님의 서평을 중심으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인용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 이 소설 후기에 해당하는 소설 작품이 있고,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쓴 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번역가의 해설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책을 온전히 이 작품만 읽는 것보다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표지부터 후기, 해설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읽고 당연히 서문이 있으면 서문도 읽어야지. 그리고 뒷표면 뒷표지까지 완벽하게 모두 다 읽는 것을 책을 온전히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 할리벨의 작가의 후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는지도 중요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인상 깊은 부분으로 선정했습니다. 봅시다. 한 소박한 소녀가 즉석 괜찮은 한 가정부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가 경찰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녀의 성격상 우리 이 카탈리나 블룸의 약간 고직하고 약간 딱딱해 보일 정도로 좀 정직하고 어, 이런 성격상 그의 수배 사실을 먼저 알았다고 해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 사랑은 정말 기막힐 정도로 기이한 일이다. 범죄자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다. 범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어,
어떤 사람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막힐 정도로 기이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러다 보면, 어, 사랑한 대상이 그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그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거야말로 기막힐 정도로 기이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범죄자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임에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일이라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카탈리나가 어, 이 수배자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벨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빌어먹을 사실들. 사이툰, 나쁜 언론이지. 빌트지를 모델로 했다고 보여지는 나쁜 언론인데 황색 언론이라고 하죠. 짜이툰이 사실 말이다. 짜이툰 그들 자신의 범죄 행위만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모조리 조작한다. 심지어 조작되지 않은 사실조차 그 신문에서는 즉 거짓말로 보이게 되어 완전히 거짓으로 흡수된다. 간단히 말해 그 신문은 진실에 맞게 재현해도 진실을 더럽힌다. 그들이 다시 장미꽃이 피인다고 쓰면 설사 꽃이 피고 있는 장미밭 앞에 서 있다 해도 난 의심하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봐도 내 눈으로 본 것이 빌트지가 쓴 거라면, 여기 짜이퉁이 쓴 거라면, 잘못된 언론이 쓴 거라면 나는 내 눈을 의심할 거라는 거지.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설사 진실을 말해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속담이 경우에는 수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이 설사 한 번 진실을 말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담처럼 얘기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여기다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빌트지 혹은 짜이퉁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 나쁜 언론은 수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정도 진실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활짝 핀 장미의 경우 그 꽃을 거짓말하는데 알리바이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이 꽃이 괴로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음, 그렇죠. 어, 진실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고 추한 것이 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자,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진실의 전달자를 자임하는 언론이 어떻게 한 개인을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허구의 소설이다.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읽으며, 허구적 이야기지, 소설이니까. 내가 아는 수많은 언론사와 언론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역시 작가의 말처럼 그저 불가피한 일이다. 작가가 서문격에 해당하는 그 말머리에서 음, 나는 이 소설을 쓸 때 특정 언론을 고려하고 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읽으면서 어, 빌트라고 하는 어떤 특정 언론사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거다라고 했잖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코미디를 한 건데, 풍자를 한 건데, 어, 왜 그러냐면 내가 나쁜 언론사 차이퉁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얘네가 하는 나쁜 짓을 상상해서 만들어서 썼어.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 빌트가 여태까지 그런 나쁜 짓들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그 하이니벨의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선생님 역시도 뭐, 특히 우리 시대에 온갖 그 가짜 뉴스나
어,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온갖 매체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불가피한 일이구나. 어떤 나쁜 신문 기자, 나쁜 신문사, 나쁜 언론이 하는 짓들을 묘사한 어떤 작품을 읽으면 그것이 허구이지만 불가피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 잘못된 언론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구나. 안타깝게도. 소설 기사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이러니야. 그지? 왜? 기사는 사실을 다루는 것이고, 소설은 개연성, 있을 법하지만 개연성 있는 분명한 허구지.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진실이 오히려 소설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이지. 사실은 이 기사가 언론이 좀 더 좋은 기능들로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작가의 사건을 다루는 문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스타일을 가르치는 건데 흥미로웠다. 어떻게 해야 사실이 오염되지 않고 묘사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한 선정적인 내용으로 선정이라고 하는 선은 부채질하다 이런 뜻이야. 뭐를? 감정을 막 부채질하는, 흥분시키는, 어, 선정적인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게 조심하는 투의 문장은 그 자체로 이 소설의 주제의식에 기여한다. 선생님이 이 하이니벨의 다른 소설들은 읽은 것이 없는데, 음, 이 작가를 왜 거장의 반열에 올려서 노벨문학상을 수여했는지를 어, 좀 이해해 보자면, 이 작가가 단지 어떤 사건과 이야기, 인물, 이런 것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작가들이 하는 거라면, 그 문체, 이 글을 쓰는 스타일, 를 통해서 주제에 딱 맞는 스타일과 딱 맞는 형식을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아, 거장은 거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차이퉁이라고 하는 나쁜 언론사와 튀르게스라고 하는 나쁜 언론인이 하는 것들은 자기가 실제 하든 실제 하지 않든 빈 공간이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조작하고 선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 신문을 살까? 그래서 신문의 발행 부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어떤 시대의 그 논의의 중심에 서고 우리가 어떤 대중들의 그런 관심과 기호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까? 이것이 권력이니까.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 실제 사실과 상관없는 것들, 그리고 이야기의 본질, 주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가 써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 대중의 못된 마음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의 숨겨진 부분, 개인적으로 보호돼야 되는 명예라든지, 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훔쳐보고 싶고, 까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이 망가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면서 고약하게도 좀 그, 이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인 거지. 이 독자들, 대중들도. 그런데 지금 이 소설을 다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폭력적 장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정적 장면이 나온다든지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스킵하면서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니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이 1인칭 서술자의 문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서술자는 허구적인데
오히려 더 진실에 정확하게 다가가야 하는 엄정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와 대조되게 지금 빌트나 짜이퉁이 하는 짓들을 보여주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지. 또한 그러면서도 위트는 잃지 않았는데 아래 인용 부분은 작가가 보여주는 수준 높은 블랙 코미디를 보여준다. 블랙 코미디는 어, 풍자, 웃긴데 사실은 웃다 보면 그 밑바닥의 어떤 풍자 같은 것들, 대상에 대한 비판과 세속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이야기 본질의 서사의 그 카타니아 블룸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닌데 선생님 되게 좀 재미있게 읽어서 이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슈트로이터의 피를 침착하게 습자지 연습 종이 같은 데 받아서 1분짜리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고 이 작품에 남자들의 오랜 우정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전장면에서 어, 그 카탈리아 블룸한테 계속 추근대고 이렇게 쫓아다니던 유부남인 이 사람이 너무 비겁하게 이제 이야기에서 빠져나가니까 어, 지금 카타리나 블룸 쪽의 변호사이면서 친한 친구가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질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그 학교 파티에서 그 사람의 피를 이렇게 침착하게 연습종이에 받아가지고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 예술 작품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남자들의 오랜 우정의 종말이 담겨 있다. 그는 서명을 하고 예술가니까 그것을 스토리터가 아닌 이 피의 주인이 아닌 블로르나에게 선사하면서 자네 은행 잔고를 좀 불리고 싶다면 이걸 팔아도 좋다네라고 허락해줬대. 고도의 풍자와 어떤 여유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에 소설자가 뭐래? 지금 막 언급하는 사실이나 처음에 묘사된 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은 여전히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약간의 아이러니와 조소가 담겨 있는 돈벌이가 된다. 예술은. 혹은 예술은 이런 풍자적인 기능을 한다. 황색 언론 짜이툰에 인해 피해를 당한 주인공 블룸이 기자 티르게스에게 총을 쏘아 복수하는 장면은 참으 통쾌하다. 그렇지, 복수극이니까. 음. 블룸의 총구는 단순히 개인인 기자 티르게스를 향한 분노라기보다 언어가 오염돼서 더 이상 대화와 해명이 불가능한 세계에서 선택한 마지막 비언어적 소통처럼 읽힌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지금 카탈리나 블룸 우리의 주인공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백하다는 점, 그냥 나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눈 것이고 이것이 나의 그 온갖 사생활과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것도 왜곡된 방식으로 까발려가지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고 이 집안은 그래가지고 얘네 오빠는 전과자라는 것. 이게 도대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그리고 얘네 엄마는 타락한 여자였고 원래부터 그래서 어, 그 성수를 관리하는 성스러운 물을 관리하는 신부 이 성당의 어떤 사람과 어,
교회에 있는 수를 잔뜩 그 훔쳐먹은 전과가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도대체 블룸의 엄마가 그런 일들을 서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왜 중요한 거지, 이 사건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튀르게스라고 하는 기자가 블룸네 엄마가 암 수술을 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그런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 당연히 인터뷰가 금지되니까 청소부로 변장해서 위장해서 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당신 딸이 지금 이런 타락한 여자고 이런 위험한 테러리스트하고 실제로 그 테러리스트인지도 모르잖아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테러리스트하고 이런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 다른 신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포함해서 하면서 괴롭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은 뭐야? 명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대중이 알 권리지. 그런데 이게 대중이 알 권리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어떤 인격을 보호하는 선 안에서, 물론 이제 모든 개인을 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지는 않지. 대중이 알 권리가 중요하기도 하지. 그러면 그, 이 저울질에서 어떤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야, 적어도 이 부분은, 이 사건의 핵심 맥락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 이 사람이 서로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까발릴 이유는 없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왜? 결국에는 이 언론은 이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심지어 대중의 그 못된 마음들까지 부응하면서 그로부터 권력과 부를 형성하는 거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불륜 개인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해도 이 언론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여자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리가 없고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 리가 없고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 분명히 테러 조직으로부터 돈이 흘러들었을 것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이혼녀인 카탈리나 블룸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알바를 몇 가지씩 해가면서 잘 투자해가지고 얻은 자신의 정당한 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부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테러리즘에 돈이 흘러들었을 것이다. 어떤 비 오는 밤이면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정처 없이 좀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양한 취미들이 있을 수 있고 드라이브가 취미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정말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여자가 기름값 아깝게 그렇게 갔다 왔을 리가 없다는 거. 뭔가 타락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하고 연관성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먹잇감을 던져줘도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선정적 소설로 변형시켜서 대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창작해내는 거죠. 진실로부터는 멀어지고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는 그냥 어, 하게 되는. 블룸 스스로도 이것들을 해명해 봐야 큰 대중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블룸네 집에 전화해가지고 온갖 성희롱과 협박과 욕설이 난무하고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그런 이 언어가 오염되어서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해명도 불가능한 세계에서 비언어적인 거 뭐야?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통처럼 읽힌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총알은 정작 제대로 도달해야 하는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그렇지. 티르게스라는 개인 기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언론이 있고
언론사. 그 뒤에는 어, 그 언론사를 지탱하는 사주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 뒤에는 대중 대중의 그 어긋난 오염, 어긋난 뭐라고 해야 되나 욕망 같은 것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인의 명예와 뭐 따위를 완전히 파멸시키면서까지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이 여기까지는 물리적 총알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자의 욕망을 부추긴 언론사와 성정적 보도를 갈구하는 대중의 악취미까지 이 물리적 총으로 겨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때는 우리가 통상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할 때는 무력보다는 정신적인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는 얘기를 쓰지만 선생님은 좀 약간 비틀어서 이 문장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폭력, 총이나 물리적 폭력인 칼보다 펜으로 하는, 언어로 하는, 말로 하는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더 강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동시에 주먹으로 해결할 일을 말싸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차이퉁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스피커와 이 블룸 한 개인이 아무리 자기 목소리로 떠들어도 이 목소리의 크기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연대하고 행동해야지. 언어보다 세계는 더 크고 진실하다. 헛소리의 세계는 자꾸 블룸을 제멋대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블룸은 헛소리보다 더 단단하고 담백하다. 이 소설의 감동은 바로 여기 있다. 선생님은 이 소설이 이런 주제들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읽었어. 이 소설과 관련해서 그 몇 가지 배경 지식과 함께 생각해 볼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 약간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 최근 요즘을 우리 그 탈진실의 세계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포스트라는 건 후기의라는 뜻인데, 우리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후기 근대주의라고도 하고, 이 모더니즘을 벗어나는, 건너뛰는, 넘어서는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어, 포스트 트루스를 탈진실이라고 번역했나 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진실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루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사실과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런 것을 확증 편향. 분명히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객관적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서 되게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을 이, 이 유조선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란 애들이 어,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너무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 한국군을 파병해달라 이렇게 트럼프가 요청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주한미군이 지금 4만 5천이나 가 있는데, 무슨 얘기야? 니네 지금 우리 한국 지켜주려고 미군이 4만 5천 명이나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니네 호위선 그 배 한 척 파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 압박을 가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주한미군의 숫자는 뭐 이거의 한 50%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면 자기네들 군대의 군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 와 있는지를 모르냐, 모르고 숫자가 약해서 그러냐, 이런 게 아니고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얘기할 때마다 4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고의적으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군, 주한미군이 실제 몇 명이 주둔해 있는 객관적 사실은 알 수도 없고 무관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스피커, 중요한 그 이슈를 받는 어떤 사람이 4만 5천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야 4만 5천 명이나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 4만 5천이라는 숫자는 독일에 있는 미군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미군의 숫자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항상 싸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정을 해줘도 자꾸만 일부러. 왜? 자신의 지지자는 탈진실. 진실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객관적 사실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많다는 의미니까 난 이렇게 좀 과장해도 돼. 그리고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거지. 왜? 트럼프의 지지자는 트럼프를 믿으니까 왜 트럼프가 틀릴 리가 없겠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짓말 하는 사람이 진실을 회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탈진실, 이걸 뭐 헛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탈진실의 헛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저질이다, 더 악질이다. 왜? 진실에 대해서 무관심해. 야, 내가 거짓말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 어떻겠어? 머릿속으로 거짓말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내가 이번에는 거짓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해야지라고 하면서 진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근데 헛소리는, 불빛은 그냥 지멋대로 떠드는 거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고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헛소리를 계속 떠들어도 객관적 사실과 벗어나도 객관적 사실을 나는 검증 안 해도 돼. 왜?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어, 지금 가짜뉴스의 시대. 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가 되고, 그것의 아주 일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일리 벨이 포착한 카탈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가 되는 거죠. 어, 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어,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데, 이 언어 철학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아까 그 오염된 언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썼는데, 음, 어떤 사람의 언어가 오염됐다면,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언어가 오염됐다면,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그 언어가 만들어진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1984라고 하는 1948년도에 1984년에는 이런 디스토피아가 일어날 거야라고 하면서 보여준 이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음, 감시 사회인데 어, 여기서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세뇌시키고 조작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말을 증오라는 말로 바꾸고 전쟁이란 말을 평화라는 말로 바꾸고 그리고 그 아주 모호한 다양한 말들을 다 없애서 그러니까 좋다는 있고 나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쁘다라는 말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나쁘다를 없애고 좋지 않다로 바꾼단 말이야. 이 세 개가 제일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말의 개수, 단어의 개수를 효율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명분으로 말들을 줄이는 거예요. 말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야 이건 짭짤하다, 짭조름한데 이런 다양한 말들이 불필요하니까 이거는 짜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싱겁다 조금 뭐 그 싱겁다라는 말은 불필요하니까 짜지 않다라고 하는 말. 많이 짜지 않다. 이게 짜다라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서 마음껏 전쟁을 하려고 전쟁이란 말을 평화라고 바꿔버려요.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우화 소설 같은 거니까 SF 같은 거니까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에 담겨 있는 사상과 생각과 풍습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이 세계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이게 뭐야? 이 세계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언어로서 세계를 인지하고 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언어인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언어가 어, 적절한 언어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과도하면 이제 뭐 우리가 PC라고 얘기하는 정치 올바름이 너무 과도해서 좀 이렇게 자유가 엇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가짜 언어들, 오염된 언어들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세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런 그 걱정들, 이런 것들은 갖고 살아야지. 선생님이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뭐 중학생들 갓 이제 세계하고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되는 나쁜 말들을 뭐 욕설도 뭐 권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욕도 너무 많이 하고 사실은 뭐 욕을 맛깔나게 정확한 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선생님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고인에 대한 모독 같은 것을 마치 이것이 자신이 되게 어, 당당하고 용감하고 남들 못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좀 지양했으면 좋겠거든. 이게 오래된 일이어서 선생님도 이제 그 볼 때마다 좀 고쳐주려고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이 단정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 인간이 인간인 이유,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에 다 있는 거거든. 인간이, 뭐,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물과 달리 인간인 존엄한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어떤 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들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이별하는 엄청난 슬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것을 어,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어떤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어떤 어, 언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어, 뭐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까지야 뭐 각자 선택할 문제지만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선생님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논리철학 농구의 마지막 문장에서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물론 이 맥락은 이 언어 철학적인 맥락에서 한 얘기야. 그러니까 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게임 같은 것이고 이 세계를 표현하는 모델 같은 것인데 세계하고 연결, 대응이 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세계와 대응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세계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 신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상적 관념적인 어떤 것들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이야기로 나누어서 논쟁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지 이 철학적 논의가 뭐 저기 산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의 맥락으로 선생님은 이해하는데 이 글도 약간 선생님이 또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세계와 대응된다, 대응되지 않는다의 문제를 더 떠나서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맹자의 구절을 따면 불, 인, 인지, 심 같은 거지. 인간으로서 차마 그럴 수 없는 말들, 그럴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자는. 이 말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것이 뭐야?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죽은 이를 희화화해서 온갖 그 비아냥거리는 우스갯소리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저열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인간으로 다룰 수 있는 말들이 아니다. 당연히 입 다물어야지. 그리고 이 카타리아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서도 보듯이 그것이 거짓인데 거짓으로 모함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고, 한 단계 더 넘어서 그 어떤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사람 하나의 어떤 명예가 사라지는 것, 파괴되는 것이 이 대중이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회적 효용이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증명된다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중이 까발리고 알아야 되냐. 그 사람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선생님이 따왔는데 지금 이 장면은 그 카타리아 블룸의 진술이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그런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베켈린 카페로 갔습니다. 홀로 들어가지 않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 카페 여주인이 케테 베텔린과는 가사학교 다니면서 다니는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더거든요. 케타테는 할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방식대로 잘 간 커피에 물을 부어 내려 만드는 그녀 특유의 커피를 한 잔 내게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이퉁의 가십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최소한 조금은 그 기사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 이게 아마 전체 주제를 좀 이렇게 함축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나랑 알고 지내던 그 옆에 사람이야. 그리고 카탈리나와 같이 어떤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이 집에서 카탈리나가 가가지고 이렇게 알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집인데, 이렇게 아는 사람조차 내가 아는 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차이퉁이 하는 말들을 믿는 거지. 왜? 신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더 신중하고 어, 진실에 부합하는 말, 그리고 정제된 표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침묵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지. 왜? 욕망 때문에. 기자는 출세하고 싶고 언론사는 돈과 명예와 발언권을 얻고 싶고 그 뒤에는 대중의 악취미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가 파멸되는 것을 통해서 과학적인 쾌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난 그녀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찡긋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넌 이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네? 라고요. 난 그렇다라고 말했지. 난 커피를 잘 마셨다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메리의 집으로 갔어요. 그때 그는 나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지금 요 정도, 근데 이 기사에서 까발리고 있는 나의 사생활과 가짜뉴스와 거짓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이런 상황을 내 스스로가 겪는다면 나는 무고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누군가 이 조작된 모함을 듣고 나를 이렇게 모함한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괴롭겠지. 그런데 이 부분 정도를 이해해 주는 거지. 그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네, 이렇게. 난 그렇다. 우리의 서로에 대한 이해나 소통이 어, 이 정도 수준은 아닐까? 하지만 반면에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양쪽으로 좀 해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음 시간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가짜 노동이라는 책인데, 음, 이 북유럽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같이 이제 좌파 사회학자, 우파 사회학자가 함께 어, 이 좌파의 관점에서 보든 우파의 관점에서 보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의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 그런 문제의식에서 같이 책을 쓴 거고 굉장히 이슈가 된 책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 책을 읽고 어,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기도 하고 과거에 다녔던 직장들이라든지 과거에 선생님이 이제 장교 생활하면서 잠깐 본 그 군 조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한 노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있었고 또 어떤 점도 있냐면 그 여기에도 나타나지만 어,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이 배움의 공간에서도 이 가짜 노동, 가짜 공부가 존재한다는 점, 이런 언급도 선생님도 스스로 반성해보고 이거를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이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반론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런 반론까지도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 읽는 데는 전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15장 중에 절반인 7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오면 되겠고요. 어, 지금 뒤쪽에 기다리고 있는 책들도 미리미리 구매를 하든지, 선생님도 뭐 도서관에서 빌리든 구매를 하든, 이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헌책방에서 중고책으로 구매를 하든, 책을 좀 들고 다니면서 밑줄도 채고 뭐 이렇게 자기 책으로 한 권 한 권 이렇게 쌓아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책을 이렇게 좀 꺼내 보면서 그때는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되면 그런 어떤 뿌듯함 같은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할 테니까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읽기 바랍니다. 책의 완독률이 물론 책을 100% 완독하는 것이 중요하냐, 뭐 도전하고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뭐 이렇게 100% 완독하지 못했다고 막 다그치거나 혼내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완독률이 학생들의 완독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책을 안 읽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책을 안 읽고 국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거는 달리기나 걷기도 하지 않은 채 마라톤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음, 꼭 우리가 국어 성적뿐만 아니라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잘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인격을 먹는 부분까지 다양한 책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현명한 말들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있는 이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하게 잘 읽고 도전하고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뭐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하든 아니면 뭐 보충을 잡아달라고 하든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응할 테니까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참고로 이 영상은 지난 영상이 선생님이 그 시스템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녹화가 안 돼서 혼자 와서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 영상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영상은 올려가지고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